네, 시사팩트 오늘의 첫 번째 팩트는요. 당당하더니 왜 사표 냈나입니다.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이 답변 태도로 논란이 일었던 문진희 심판위원장이 청문회 나흘 만에 사의를 표했다고 하죠. 국회의원한테도 호통치면서 당당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사표를 냈을까요? 우선 이천수 선수 목소리부터 듣겠습니다. 그걸 누가 몰라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기 있는 최수진이나 지승인 자세 똑바로 하십시오.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아까부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말씀하고 저는 말하지 여기는 말랍니까? 국민의 민의의 목소리를 좀 전당입니다. 다운시키세요, 여기는 국민의 그러면. 룰로 돌아가고 거기는 끼지 마시고 좀 아침부터 잠시만요. 공손하게 대답하세요. 아니, 시간 멈춰 주십시오. 제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오. 물었으면 잠깐만요. 시간 문진희 위원장이 그런 행동에 대한 부분은 좀 잘못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기분은 나쁠 수 있으나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대국민이 다 보고 있는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변할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인사하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행동이나 표정이나 단어 선택이나 단어 선택이나 조금 문제가 좀 됐던 것 같아. 나는 그 부분. 대중이 보기에 이런 태도를 보여도 되나 싶을 만큼 뭐 주머니에 손 넣는 장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손을 다 잘라야 돼요. 내가 볼 때 명보형도 그렇고 손을 자꾸 왜? 그러니까 근데 그 전 행동도 나는 그렇게 좋게 안 보여갖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아침부터 뭐 이런 것부터. 예, 그러고 보니 홍명보 감독도 이 사퇴하는 기자회견 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축구 팬들의 공분을 샀었는데, 저 심판위원장도 청문회 나와서 답변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 구재랑 변호사님, 저런 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혹시 뭐 사임하는 데 영향을 줬을까요? 복합적이죠. 사실 저 태도 논란뿐만 아니라 이제 좀 이따 다룰 위증 논란도 있거든요. 예. 법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처벌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그대로 진행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논란 때문에 대의원들이나 이렇게 지금 해임에 대해서 건의를 올리자라고 해서 표를 지금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잘릴 위기니까 그전에 내가 사직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텐데 예. 그 안에는 핵심적으로 본인의 저 불성실한 태도가 여론을 악화시켰다라는 거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뭐 이천수 선수가 뭐 손을 잘라야 된다는 과격한 발언을 하기는 했으나 예. 도대체 저게 몇 번째냐라는 점에서 국민들께서 이천수 선수 발언이 과격하다라고만 지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홍명보 감독도 손 찔러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태도 지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입국장에서 그 꼿꼿한 태도에 대해서 다시 또 지적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축구 팬으로 유명한 강부자 선생님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맞아요. 모습 보였으면 국민들이 용서해 줬을 것 같은데 저 태도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국회에 와서 또 저랬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국민들이 더 실망했을 것이고 저 자리는 저는 평소에도 국회의원들께서 쓸데없이 호통치면서 상대방의 태도를 지적하는 거 그게 이제 증인을 윽박지르는 식으로 네.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 때는 지적할 만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는 끼지 마시고라고 의원님께 맞아요. 대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유. 저건 증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저 증인은 헌법에 의해서 권한을 부여받은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대신 묵고 있고 자기가 그 자리에 엄숙한 증인으로서 나왔다.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진실을 말해야 되는 정말 책임을 갖고 온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이 없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쩌라고. 난 이 자리에서 그냥 시간 때우고 가면 그만이지. 이런 태도밖에는 엿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사람으로서의 단 하나의 장면도 보여주지 못해서 비판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향해서 거기는 좀 끼지 마시고 거기라고 할 정도면 일반 뭐 시민이나 이 축구협회 관계자들에게는 어땠겠느냐. 뭐 안 봐도 비디오 아니냐 이런 말들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은요. 잠깐 구재랑 변호사님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진희 위원장이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들어보시죠. 시도협회장을 포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임한 건의서를 돌리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버텼으면 잘리는 거였대. 그래서 문진희 위원장이 잘리는 것보단 내가 마치 이렇게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고 싶어서 좀 급하게 사실상 내용은 빤스런인데 밖에서 보여주는 건 멋있게 내가 뭐 책임을 지는 것처럼. 증인은 작년 정몽규 회장이 4번째 회장 될 때 임원이었죠.
그 회장 하세요. 아니요 말씀 들으세요. 저도 해야 하잖아요. 회장 아니, 임명되는 날이에요. 그 전이에요. 불법 그때 저는 선거운동 아무 한 일도 거죠?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요? 네,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집에서 노는 사람이었다고요. 공주도에- 그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선거운동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대답하십시오. 예, 단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셨던 사람인데 이 모셨던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모셨던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 지금 띄워지고 있는 얘기하죠. 기록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차 교수님, 뭐 태도 논란이야 뭐 욕 먹으면서라도 눈 딱 감고 버텼겠지만 국회에서 좀 위증을 한 의혹. 그러니까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정몽규 회장이 사선 도전 때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었다고 했는데 녹취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말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많은 분들이 해임한 건의서를 돌리고 있었다. 이게 결정타였겠네요. 그렇죠. 뭐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축구협회의 개혁을 위한 뭐 청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세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길 바랐는데 오히려 끝나고 나서 축구협회의 오만과 또 뭐랄까요 상당한 아나무인적인 그런 테러들이 불거지는 그런 상황. 거기다가 지금 핵심 증인이었던 그러니까 심판위원장이었던 문희진 위원장이 이 지금 거짓 지금 증언까지 했다는 논란까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당시 뭐 자격은 아무런 뭐 임원도 아니었고 하기 때문에 놀았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불법 선거 운동에 관여했나의 부분인데 본인은 안 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이 문 위원장이 심판장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지금 심판 선거과 경기 배정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가로 정몽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제보와 녹취록이 나오니까 예. 그때 가서는 기억이 잘 안 나다 하시고 한 번 말이 그걸 바뀌었어요.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나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시도협회에 있는 축구협회의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절호의 찬스인데 그 축구협회 개혁을 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이 문희진 이 심판위원장 때문에 그르칠 수 있겠다. 그런 여론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연판장을 올려서 이렇게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 지금 위증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리에서 버틸 경우에는 일종의 개심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부분도 나름대로 감안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